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초대 손님은 ETF의 여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제 마음대로 여제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타이거 네. ETF 김수정입니다. 네, 대표님 계속 그렇게 네. 부담스러워요, 저번에는 교수님. 제가 여신이라고 했었대요. 그리고 그다음 여왕이라고 했다고. 아, 그래서 굉장히 이번엔 여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화장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여 다음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만, 자 이제 이어서 연말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연말이 됐고 엄청- 이 연말 정산 시즌이에요. 또 많은 벌써? 분들이 또 ISA, 또 절세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ISA 뭐 계좌,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니까 특히 이거 세금 뭐 혜택 확대 법안 통과될지 뭐 맞아요. 그 그것도 통과되면은 중요해요. 또 찾아와서 이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네. 관련된 거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 음. 일단 먼저 IS 계좌 그 가입자들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ISA 가입자분들이 머니무브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증권사 IS 계좌로 돈을 많이 옮기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10월 10일 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8월 말일자 기준의 자료를 보면 지금 ISA 가입자 수는 564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한 93만 명 정도 늘어났고 그 은행에서 ISA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 감소를 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돈이 증권사 IS 계좌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ISA 계좌는 개인이 딱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하신다면은 다른 데서 개설을 못 하시고 은행에서 개설을 하시면 다른 데서 개설을 못 하시니까 내가 딱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의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게 일임형,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운용을 맡기는 게 신탁형, 그 다음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게 중개형 ISA 계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은행은 주로 신탁형과 일임형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증권사가 이제 그 중개형 ISA를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분들의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난 8월 기준 이제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한 469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반면에서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자 숫자는 9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중개형 ISA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좀 대세에 잘 편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특히나 이 일반 투자형 이 IS 계좌 이 부분에 납입 한도가 내년부터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ISA 계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관심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7월 25일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2025년부터 일반 투자형 ISA 납입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이제 2억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연간으로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4천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납입 한도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되는 한도가 중요하죠.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이 중요한데 일단 일반형은 원래는 200만 원이었다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서민 농어민형에 가입을 하셨다면은 원래 4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도 증액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내가 과연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예.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를 항상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하긴 했지만 계산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내가 만약 중개형 ISA 계좌가 생긴 게 2021년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 9월 21일, 그 다음에 22년 9월 21일, 그 다음에 2023년 9월 21일 날 2천만 원씩 매년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네.
원래 법안이니까 지금까지 물론 단순 계산이고 제가 보수 차감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S&P 500 ETF에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계좌형 대비해가지고 한 1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그렇겠네요. 봐주시면 돼요. 네. 예. 124만 원이면 12,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참 이렇게 어쨌든 절세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과의 전쟁인데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좀 절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IS 계좌를 활용한 절세 그 더군다나 세제 혜택을 늘려나갈 방침, 그럴 방침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지금부터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 네. 다만 아직까지도 이 IS 계좌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요. 특히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IS 계좌에 뭐 특별한 장점이 뭐가 있느냐? 특히 이런 방금 말씀드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비교했을 때 ISA 계좌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명확하게 네네. 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3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범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퇴직연금이라던가 개인연금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약이 있는 반면에 ISA 계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과의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나는 주식으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못하세요. 네, 금리형이라던가 채권을 무조건 30% 정도는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채권 혼합형 ETF가 나오고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담으실 수 있어요. 레버리지 인버스도 가능하시고 선물 투자 ETF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합성형도 가능하시고 당연히 주식 100%로 포트폴리오를 꾸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상품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비교했을 때 나는 IS 형식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네. 두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여러분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좀 ISA가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제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정말 관심 가지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제 혜택을 주목하기 때문에 ISA에 관심을 더 가져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독 우리는 어떤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우리 ETF의 여신, 여왕, 여제 이번엔 여제죠. 여제시니까 네. 어떤 ETF에 유독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그 ISA 계좌의 특성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다 보니까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네,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도 저희가 보통 일반 계좌 다 갖고 계시니까 내가 ISA 계좌에 투자를 한다면 이 절세 혜택을 10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남는 게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건 해외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해외 주식형 ETF 혹은 그냥 기타 ETF, 채권, 원자재, 파생 이런 ETF들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비과세 혜택도 그냥 총괄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나스닥 100, S&P 500 이런 ETF에 투자하실 때는 ISA 계좌를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월배당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월배당 ETF에 내가 투자를 했으면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원청 징수가 됩니다.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IS 계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IS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아니면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세제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ETF를 ISA 계좌에서 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뭐 이런 투자를 추천한다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아, 예, 그럼요. 원래 다 채널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ISA만큼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예, ISA만큼은. 근데 이 ISA를 선택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시겠지만 네네. 뭐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투자 성향에만 맞다면 좀 꼭 추천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ISA에서 또 유리한 것이 이제 ETF를 이제 고를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ETF예요. 네, 제가 좀 많이 적어놨죠. 맞아요. 근데 국민연금마저 어.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나홀로 골디락스잖아요. 네. 미국만. 맞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이 미국 장세는 좀 어마어마한데 자 미국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 질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제가 S&P 500 시리즈, 그다음 나스닥 100 시리즈, 미국 시리즈만 좀 이제 많이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는 저는 ISA 계좌를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ISA 계좌는 일반 계좌와는 살짝 다르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좌만큼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S&P 500 시리즈, 나스닥 100 시리즈를 가져왔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1990년도 1월 이후에 주요국 증시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면 저희가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추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변동성이 낮은데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다들 이해는 되시죠? 왜 그런지. 근데 이거를 주요국을 다 쫙 펼쳐보면 2, 4분면에 위치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변동성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낮은데 수익성이 좋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을 기간이 의무 보유 기간이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거기서 활발하게 매수 매도를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일상이 너무 바빠서 나는 여기에 너무 신경을 못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P 500 지수 ETF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S&P 500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제 비슷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나스닥 100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혁신성을 대표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꿨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네. 엔비디아까지 나스닥 1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S&P 500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ISA 계좌에서 안정성을 추구를 하지만 좀 한 방울 정도 성장성을 조금 더 많이 추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 ETF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냐면 S&P 500 지수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월마트,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나스닥 100 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비중이 높냐면 AMD 이런 애들이 비중이 높아요.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비중이 높아서 좀 저는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의 혁신성을 상징을 하고 S&P 500 지수는 미국의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지수를 좀 섞어서 ISA 계좌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좋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 경제를 들여다 보면 네. 2024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이렇게 저성장하는 국면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6.7%. 네. 그리고 2025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주춤해지는데 근데 인도는 6.8%로 성장률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성장률이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인도만 나홀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그마저도 성장세가 더 올라가요. 아, 정말 이런 신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네. 인도 같은 나라 포함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포함하십니까? 네, 포함해놨습니다. 아 해놓으셨습니까? 네. 짜놓은 거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도 당연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글쎄요. 예.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제 미국 말고도 주목한 다른 국가로 인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은데 이게 저는 항상 주가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건강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가져왔고 일단 아시겠지만 모디 총리가 3년이면 성공을 했고 이 분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제조업의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메이크 인 차이나 대신 메이크 인 인디아 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2%에서 14% 정도의 제조업 성장이 목표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화학, IT, 그다음에 13개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이 근래에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저는 인도의 주식시장이 약간 리레이팅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 주가의 상승은 약간 버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인도의 12개월 포워드 EPS를 그려보면 계속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랑.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신흥국 중에서도 리레이팅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 경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증시 역시 좀 긍정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정말 이 미중 패권 전쟁이 2025년에 가장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경제 현안이 될 텐데 그 와중에 오히려 인도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런 국가도 좀 포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뭐 대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이 1억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 IS 계좌에서 어떤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투자 성향이 다양하시겠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 배당형 혹은 뭐 성장형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추천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배당형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서 내가 월배당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월배당 그다음에 해외 투자인데 이 두 개를 같이 섞어 놓은 ETF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월배당금을 누릴 수 있는 ETF에 투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S&P 500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월배당을 누릴 수 있는 ETF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해외 월배당 ETF로만 쏠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은행 고배당 탑10 플러스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나는 좀 방점을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식형 ETF의 비중을 확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위험 투자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 한도를 80에서 90까지 늘리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셔도 돼요. 네. 원하신다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의무 가입 기간이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좀 위험하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 나스닥 100 ETF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높인다던가, 그다음 리스크는 있지만 성장성이 좀 하이하게 기대된다는 인도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던가, S&P 500에 투자하는 ETF의 비중을 높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여러분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 추구형이냐, 네.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성장에 좀 투자하고 싶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크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냐,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월 배당형을 뭐 선택하신다, 아니면 성장형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ETF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실지 좀 생각하시는데 오늘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연말정산 시즌, 또 절세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즌, 그런 시즌입니다. 연말입니다. 네. 그런 시즌에 IS 계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끝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런 것 좀 주의하세요라는 조언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세법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발표되기는 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세 절세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냥 지금처럼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유지가 되더라도 일단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인 것은 확실하니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활발하게 활용을 하셔서 ETF를 한번 담아 보시면 어떨까. 내가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ISA 계좌에서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섞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한국 경제가 뭐 그런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그죠? 절세 혜택을 근로자들한테 주겠다, 방향성은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세수 결손 문제도 있고 재정 부실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제 걱정은 좀 됩니다. 아마 추진은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그 결과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네. 결과 나올 때 한번 그 부분 또 다시 한번 그럼요. 짚어주시면 업데이트 어떨까요? 한번 하러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과 나오면. 네. 기대하면서 오늘 소중한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